비트코인 오늘 밤 중요한 변곡점 나옵니다. 비트코인 급락 이유와 급락 대응 전략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불장 경험한 강남 친구입니다. 비트코인 진짜 너무 악랄하죠. 오늘 5%까지 하락을 하고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이례적인 상황이죠. 또 저점을 80K에서는 찍고 이게 다시금 상승해서 좀 조정하고 그 다음에 좀 방향성을 나타낼 텐데 너무 큰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상승분을 다 잡아먹는 이런 또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참 씁쓸하게 흘러가는 모양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 비트코인 이게 또 끝이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좀 하락 이후 뭔지 좀 살펴보고 비트코인 차트 보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보고 이더리움도 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번 급락은 유동성 고갈이 만든 것으로 보이고 근본적인 약세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많죠. 뭐 금요일 밤, 일요일 밤 글로벌 시장 참여가 얕아지는 시간대에 변동성이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경우 우리 뭐 계속 봐왔죠. 현재 시장 레버리지 수준이 역대 최고치에 근접한 상황에서 작은 매도 물량도 연쇄 청산을 유발하며 도미노식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얇은 상태에서 대규모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되면 손절, 강제 청산이 차례로 발생해 낙폭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이제 구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조정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기술적 약세일 뿐 펀더멘탈 훼손을 볼 근거는 없다고 강조하는 분석가가 있는데요. 유동성 회복 여부가 향후 방향성을 결정질 것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비트코인 당연히 크게 봤을 때는 아직은 상승 추세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또 급락하는 부분, 마음 아픈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오늘 제일 큰 이유는 이것으로 보여져요. 마이클 셰일러입니다. 비트코인 죽을 때까지 안 판다던 이 마이클 셰일러가 매도 버튼에 손 올렸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스트래티지에서 비트코인 매각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SNS에서도 주황 아닌 녹색점 추가할까 이런 얘기, CEO도 팟캐스트에서 매도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 내용 좀 살펴보면은 자기 X SNS에서 이런 녹색점을 추가하면 이런 내용인데 이거를 매도 가능성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린닷, 녹색점을 추가 시작을 하면 어떨까 이 얘기인데 전에는 다 이렇게 오렌지 점 보이시죠? 오렌지 칼라 점 이게 다 스트레티지에서 비트코인 매수를 한 겁니다. 매수를 한 건데 지금 뜬금없이 녹색점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도를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지금까지는 줄곧 매수만 해왔습니다. 본 것처럼 이제 매수 시점과 규모를 주황색 점을 통해서 나타냈는데 녹색점은 당연히 다른 색깔이니까 매도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시장에서는 또 분석을 하고 있죠. 또 공교롭게 스트래티지의 폭리가 지난 29일에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가지고 스트래티지의 M&AV가 1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우선주 배당금 재원 조달을 위해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매각할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까지 하고 하니까 이거 매각설이 계속 나오고 M&AV가 하락하면 자금 조달이 급격히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동안 이제 스트래티가 보유한 비트코인 순자산 가치 대비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과 전환사채 CB를 발행을 해왔어요. CB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이자 하나도 주지 않고 향후 스트래티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자금이 많이 몰린 거죠. CB 전환사채가 뭐예요? 말 그대로 사채를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돈 예를 들어 100원 빌려주고 이자 없이 가다가 나중에 주식이 120원이 돼. 그러면은 그냥 120원에 주식을 그냥 갖는 그런 구조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시비를 한 것이 스트레티지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스트래티지하고 비트코인 요 차트 지금 같이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신고점 달성했을 때 126K 갔을 때 이때도 사실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보다 아래에 있는 상황이고 비트코인 하락에 따라서 스트레치 주가도 더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주 배당금을 줘야 되는데
지금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 이제 최근 매입을 한 게 102K짜리였어요. 102K에서 최근 마지막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평균 단가는 74,000 초반대예요. 아직은 여유 있지만 지금 예전에 비하면 정말 아주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이런 또 스트래티지의 발언이 시장에 직격적으로 우선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나왔는데 중국 인민은행이 암호화폐는 불법 이렇게 또 못을 박았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은 암호화폐가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이 규제 완화에 대한 시장의 일각의 기대감이 완전히 일축이 되면서 가상자산 관련 모든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 의지를 재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제 금융권의 암호화폐 거래 지원을 차단하고 채굴을 전면 금지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중국 여전히 수요는 지속이 되고 있었죠. 뭐 텔레그램이나 오픈 채팅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한국이나 일본의 판매자와 구매자와 뭐 장외 거래를 진행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고요. 또한 이거 뭐 중국계에서도 해외 거래소 통해 가지고 또 거래를 또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인민위원회는 이에 따라 인민은행은 관계 기관들의 자본 흐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해 불법 암호화폐 활동을 엄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고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전 세계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점유율을 14%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서 3위를 기록 중이에요. 채굴 3위란 얘기죠. 중국의 인공지능 개발 목표와 에너지 집약적인 비트코인 채굴이 상충을 하죠. 인공지능 개발 목표 있는데 여기도 당연히 전력이 필요한데 비트코인 채굴하려면 이것도 전력이 드니까 이 규제 완화될 가능성이 좀 힘들겠죠. 당분간 이런 고강도 규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좀 새로울 거는 없을 수도 있는데 또 이런 또 안 좋은 뉴스까지 또 같이 또 더불어서 나오고 있네요. 이 외에도 일본의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이 76%로 좀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엔화 강세를 유발할 전망이 되겠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사는 엔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글로벌 자산 매도 압력이 상승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엔화도 글로벌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화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글로벌 퍼져 있던 자금들이 엔화를 사게 돼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되겠다 이렇게 보셔야 하고요. 또 JP 모건의 금거래 데스크 전체를 뉴욕에서 싱가포르로 이동을 했다는 또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게 아시아 시장에서의 금거래 활성화가 비트코인에 대한 자본 유입을 분산시킬 수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 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뭐 이 부분은 좀 미비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여하튼 지금 뭐 안 좋은 그런 내용이 또 하락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다만 펀더멘털이 아직 깨진 건 아니다 이렇게 또 저도 보고는 있는데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우선 지난 11월 21일에 이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아랫꼬리를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올려주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에서 이게 80K 아래까지 내려갈 거는 보지 않고 매수세가 가면서 85K 부근에서 시장 가격을 만들겠다 이렇게 동의가 된 것으로 보면 돼요. 이 거래량 지난 4월과 좀 유사한 크기로 보여줬죠. 4월의 마지막 저점을 보여주고 상승했을 이 당시에 이 거래량과 좀 비슷한 크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지난 10월 1일에 이때 트럼프가 또 중국 관세 관련해서도 막말을 하면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때도 거래량 터져주면서 아랫꼬리를 크게 달아주었어요. 이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은 뭐냐? 이 가격 조정폭입니다. 가격 조정폭이 뭐냐면은 이게 일반적인 상승이 없잖아요. 상승 하락 이거를 계속 연출을 하고 지금은 자 이제 상승을 할 그런 타이밍에 있는데 이 가격 조정폭을 보면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금 가격 조정이 된 거고 반등 타이밍이 어떤지 알 수가 있는데 피보나치 되돌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2024년 1월에 이제 비트코인 ETF 현물 승인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벤트 발생을 하면서 또 20% 정도 내려주었다가 이제 가격 상승을 해주었는데 이때 39K 부근에서 시작을 해서 74K까지 상승해주고 나서 7, 8개월 자 조정을 하고
0.618인 52.5K까지 가격 내려가 주고 나서 다시 이제 반등을 해 주었고요. 자, 이때 하락폭 얼마? 자, 30% 하락 한번 보여주고 2차 상승 시작이 된 게 2024년 9월이죠. 9월 52.5K 부근에서 상승해서 109K까지 가지고 나서 다시금 또 하락하고 피보나치 0.618인 74K 부근까지 또 내려와 준 다음에 반등을 해 주었어요. 이때 하락폭 32%. 지금 상황 올 4월에 시작된 거 맞죠? 상승 추세. 그리고 신고가 126K까지 딱 찍어주고 나서 기간적으로 좀 넉넉하진 않았지만 가격 조정은 확실하게 이루어주었어요. 피보나치 0.618인 자리는 이게 94K가 사실 저도 이렇게 반등 자리로는 봤지만은 자, 여기 무색하게 깨주고 내려오고 피보나치 0.786인 0.5K까지 여기를 잠깐 내려와 주었다가 지금 이 부근에서 반등을 보이고 오늘 이제 하락세도 요 85.5K에서는 한번 지지를 받고 다시 조금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고점에서 0.786까지 그리고 최저점까지는 36% 하락.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조정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여기에서도 한 30% 하락 한번 해주고 여기에서도 32% 하락. 지금 현재 36%까지 한번 하락세를 내어주고 이 조정 폭은 다 해주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이 유동성 확보로 보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세력들이 또 가격 올리는 것처럼 했다가 한번 또 털 다음에 올려주는 이런 모양. 예전에도 우리 4월 전에도 그런 거 보였죠. 가격 한번 올려주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한번 털고서 올려주는 모습. 이런 모습도 왕왕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가격 올릴 것처럼 하고 다시 한번 내렸다가 다시 올려주는 이런 유동성 장세 계속 나온 것 좀 하나로는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우선 이 저점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86K 이 부근 85.5K까지 저항 지지를 해주는 게 중요한 상황인데 진짜 최저점 정말 마지노선은 74K입니다. 74K가 어떤 자리냐? 2024년 3월에 그때 고점을 만들고 내려온 자리. 그리고 2024년 11월에 상승세로 갔다가 74K에서 한번 물 먹고 20% 내렸다가 다시 올린 자리. 그리고 지난 4월에 마지막 저점을 만들어낸 자리. 그렇기 때문에 74K가 정말 최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보고 다만 지금 이제 85K만 지켜주면은 74K까지 내려가지 않고 여기가 이제 깨진다면 그때는 또 다시 한 번 더 지옥이 열리게 되겠죠. 74K까지 봐야 하는 그런 자리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오늘 밤 변곡점 왜 오늘 밤이 왜 중요하냐? ETF 자금 흐름이 어떨지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동성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개인들 단기 보유자들은 지금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고래들이 지금 뭐 매도세를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큰 매집까지는 안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ETF 자금이 중요해요. 이 ETF 우선 비트코인 보시면은 지난 급락세에서 정말 악랄하게 유출이 많이 됐어요. 유출이 많이 되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큰 물량은 아니더라도 이제 유입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유입세가 들어와 주는 게 좀 확인이 돼야지 상승으로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표로도 봤을 때 최근 유출이 심했죠. 그리고 지금 다시금 살짝 유입되는 게 요게 양이 좀 늘어나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요 12월 1일 미국 쪽에서도 시장 돌아가고 나서 비트코인 유입세 ETF 쪽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온체인 데이터 지표는 매도 압력이 낮아졌어요. 무슨 얘기냐? 가격 상승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인데 거래소 보유량 비트코인이 240만 개였다가 11월 21일에 이때 180만 개로 급락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쭉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갑에 보관을 하겠다. 무슨 얘기냐? 안 팔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시장에 공급할 때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그런 가능성이 더 큰 그런 지금 장을 연출을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 피보나치 채널로 보시면은 지금 86K는 지금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현재 시점은 자 85K 이탈 아니면
88K 다시금 회복, 이 안에서 움직이면서 한쪽 방향으로 트는 게 우리 방향성으로 잡아야 되겠고, 오늘 밤 이 방향성 결정을 날 거니까 하루 정도 더 지켜보시고 방향성 나올 때 대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관련 사항은 제가 또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 추세 추정할 수 있는 지표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그린라이트 지표인데, 이동평균과 변동성 요소를 결합해 추세의 강도를 산출을 해서 현재 시장의 추세가 상승인지 하락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각적인 지표가 되겠습니다. 시그널은 심플합니다. 셀 뜨면 하락 추세 가기 때문에 매도, 바이 뜨면은 상승 추세 전환으로 매수하면 되겠고요. 이 셀 뜨고 나서 가격이 내려가면서 저항 라인도 같이 움직이고, 상승 추세일 때도 가격 올라갔을 때 이 지지 라인도 같이 움직이면서 추세 전환되는 가격 미리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셀 뜨고 나서 오늘처럼 이렇게 또 다시금 가격 올려주었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급락장도 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승 추세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지표가 되고 있어요. 비트코인 대입을 해보면은 4월 22일에 바이 떠가지고 25%까지 상승하고, 또 7월에도 12%, 10월에도 8%의 이런 상승세 보여주었고, 지금 이렇게 하락했을 때는 셀 떠가지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 모습 보이죠. 셀 떠갔을 때는 이렇게 매도를 해가지고 이런 하락세를 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셀 뜨고 나서 지금 하락세 얼마나 나왔습니까? 지금 30% 넘게 이런 하락세 나왔잖아요. 이런 장도 피하게 해주는 이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보자분들 원칙 매매 요 추세 따라 할 수 있는 이런 지표 장착을 하시고 흔들림 없이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린라이트 지표 구독자분에 한해서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하시고 아래 댓글 보시면 링크 나오니까요. 여기 클릭하시고 신청하시면은 요 순차적으로 배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더리움도 살펴보면, 이더리움도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을 봤을 때 가격 조정은 다 이루어졌어요. 6월에 2200달러에서 시작돼 가지고 4950달러까지 상승을 해준 다음에 피보나치 0.78 6인 자리인 2800달러 이 자리까지 도달을 해주고, 지금 다시금 요 위에서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어쩔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처럼 ETF 자금 흐름 같이 봐야 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가격 폭락했을 때 순 유출을 보여주었다가 다시금 지금 이제 유입세가 들어오는 모양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흡수를 할 수 있는 ETF 자금 유입세 좀 보고 그때 대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이제 또 변동폭이 더 크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린라이트 지표 대입을 해보면은 7월 9일에 바이 떠가지고 88%까지 이렇게 상승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하락 추세 쭉 내려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 그린라이트 지표 활용을 하셔가지고 상승 추세 전환됐을 때 이럴 때 매수 타점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저희 오늘의 코인스토리 텔레방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비트코인 현 상황에 대해서 하락 이후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이렇게 또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오늘 특히 이더리움 이렇게 또 급락을 했을 때 레버리지 활용해가지고 타점 딱 드리고 있습니다. 타점 드려가지고 좀 큰 수익 좀 안겨드리고 있어요. 타점 나올 때만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뭐 텔레그램 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와서 보시면 찐인지 아닌지 금방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 현물도 타점 나올 때 말씀드리고, 저스트 같은 경우에 11월 마지막에 또 수익을 안겨드렸는데요. 저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 바이 뜨면서 상승 추세 확인하고, 이때 말씀을 드려가지고 10% 넘는 이렇게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뭐 다른 데도 많이 보시겠지만 제대로 하는데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구독자에 한해서 지금 오픈해드리고 있고요. 아래 댓글 부분에 링크 나옵니다. 여기에 그린라이트 지표하고 단기 수익 정보번 클릭하시고 연락처하고 제출 이렇게 보내주시면은요, 순차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존 볼린저 매도 창시자도 이렇게 팁을 줬어요. 바닥에 매수하기를 원하지만은요, 확신 회복이 나타난 뒤 진입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럴 경우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 부분 이해하시죠? 이거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 그린라이트 지표 장착을 하시고 보조 지표로 활용을 하시면서 저희 방에서 함께 하시면서
같이 계좌 꾸준하게 우상향 같이 시켜보시죠. 감사합니다. 강남 친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